모든 세상의 이 피조물들은 누가 만들었다고 보고 있었나요? 19세기 이전까지는. 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창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조론이 대두하고 있던 그 시대 19세기에 바로 이 생물학적 어떤 진화의 관점에서 다윈이 1859년도에 종의 기원이라는 저술을 했고 1871년에 인류의 혈통이라는 저술을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것이 인간이 현재의 이 존재를 만드는 것은 수백만 년 동안 그렇게 걸쳐서 진화해온 결과다. 이걸 과학적으로 이제 밝힌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충격이죠. 인간을 결국 이 진화론은 뭘로 봤나요? 인간을 뭐와 동격화시켜서 이걸 풀었나요? 동물들과 동일한 어떤 선상에서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 거죠. 근데 우리 이 창조론에서 보면 인간이 동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진화론은 인간을 동물과 동일한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학교 다닐 때 이런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학자들 간에 또는 뭐 종교인들과 비종교인 간에 이런 논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상담사는 어떤 경우도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왜 논쟁을 하면 안 될까요? 상담사는 때로는 내담자와 연합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분리가 되어야 되고 그럼 그 내담자는 창조론을 믿을 수도 있고 진화론을 믿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느 한편에 서서 이것이 맞다 아니다가 따질 필요는 없다. 상담사는 한 발 물러서서 관조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융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는 창조론 진화론에 대한 이러한 논쟁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가 이 진화론을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진화론이 이제 창조론 모든 것을 신이 만들었고 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기서 벗어나서 인간을 과학적으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나간 어떤 그거지만 이게 우리의 현재 존재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학문이다. 그래서 요즘 또다시 이제 빛을 보죠, 이 진화론이. 뭘로 빛을 보냐면 진화 심리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새롭게 또 이제 부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러한 진화 심리학적인 부분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자,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적 접근이에요. 자, 물리학의 과학적 접근을 이룬 위대한 인물을 따진다면, 든다면 누굴까요? 뉴턴이죠. 뉴턴의, 지금은 이제 그 물리학이 고전 물리학이 됐죠. 이제 물리학 이미 양자 물리학이 이제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뉴턴의 고전 물리학적 그런 사고를 갖고 살아가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세상은 벌써 빠르게 변화해서 이미 양자 물리학, 우리 심리학도 이미 양자 심리학이 태동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다윈의 진화론은 바로 뉴턴의 물리학이 이룬 그런 업적과 같은 이 심리학 쪽에서 진화 심리학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그 정도로 크다. 또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진화론은 뉴턴의 물리학과 업적을 같이 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뉴턴의 물리학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운동 3법칙. 1법칙이 관성의 법칙. 사가. 네. 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3법칙은 작용과 반작용. 모든 움직임과 모든 어떤 운동에는 이 세 가지의 법칙에 적용된다. 근데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또 이론들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뉴턴의 고전 물리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그게 심리학과 관련이 있거든요. 심리학과 물리, 수학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같이 통섭적 학문이에요. 뿌리는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드러난 줄기와 꽃이 다를 뿐이지. 자, 관성의 법칙이 우리 심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에 대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죠. 계속 이어져 가죠. 누군가 나에게, 그건 이제 관성의 법칙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줬다면 나는 뭐 해야 되나요? 그 도움을 갚아야 되거든. 호혜성의 원리죠. 그건 뭐냐면 작용과 반작용 아닌가요? 내가 뭔가 변화를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는 만큼 그 이루는 성과는 더 커진다. 그리고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점점 가면서 마치 눈사람이 이렇게 눈사람 만들기 위해서 눈을 굴리면 커지듯이 그 가속도가 붙는다. 무거운 물건을, 둥근 공을 굴렸을 때, 내리막으로 굴렸을 때 무게가 무거울수록 힘은 더 많이 발생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자성이 더 크면 클수록, 내 쿠션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안에 내공이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다면 그건 가속도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뉴턴의 물리학으로도 우리의 심리학과 연관 지을 수 있듯이 이 진화론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다. 자, 제가 이제 요 진화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한 추린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모든 어린 생명이 다 생존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늙어 죽는 것은 아니다. 자연 도태의 원칙이 있다. 생존에 적합한 종은 살아남고 부적합한 종은 멸종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길이는 목이 왜 길어졌을까요? 높이 있는 걸 밑에 이 먹을 게 없으니까 목이 길어져야만이 위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고 살아남을 수 있다. 카멜레온은 자기 보호색을 가지고 자신의 안전, 생존에 유리한 색깔로 변화하죠. 그래서 사람들도 쉽게 잘 변하는 사람은 카멜레온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런 건 뭐냐면 전부 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그게 이제 진화로 보는 거예요. 수세대에 걸쳐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면 낡은 형태는 소멸한다. 이 내용들이 참 중요해요.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서 새로운 종을 이룬다. 현존하는 종은 원형으로부터 형질이 변화하여 현재 생존하는 데 유리하도록 바뀐 것들이다. 인간도 이 같은 자연 법칙으로 진화되어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인간의 진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진화론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결국 진화론의 핵심은 뭔가요? 환경에 적응하는 종은 살아남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종은 도태한다. 이 진화론을 가지고 경제학자들은 또 다양한 걸 활용하죠. 어느 세계에서, 자본주의 세계에서 이 진화론은 아주 훌륭한 이론적 밑바탕이 되죠. 자, 부익부 빈익빈은 뭔가요? 부익부 빈익빈은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아요. 가진 자가 더 많이 불어나고 재산이, 못 가진 자는 자기 가진 것조차도 점점 빼앗기는 부익부 빈익빈. 자, 이건 뭔가요?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내게 붙고, 내가 그 환경에 맞지 않는 세팅이 되어 있는 기본 세팅, 그것이 뭐 조상으로부터 어떤 받은 것이든 지금 현재 구성된 것이든 관계없이 현재 내가 거기에 적합하지 않는 세팅이 되어 있다면 내 거는 계속 뭐 빠져나간다. 부익부 빈익빈이죠. 양육강식은 뭔가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종은 소멸된다. 자연은 양육강식이에요. 우리 경제계는 양육강식 아닌가요?
부익부 빈익빈 아닌가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경쟁에 대한 당위성을, 정당성을 주장해 주는 거죠. 뒷받침해 주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의 스포츠에서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어떤 선수는 프로에 지명 들어가가지고 잔류군이 되기도 하고, 좀 더 올라가면 2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1군에 들어가고, 1군에서 더 두각이 나타나면 국가대표 선수가 되거나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진화 심리학을 가지고 진화론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한번 보자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 결국은 진화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뭔가요? 이 사람은 가장 그 환경에 맞는 자신의 그런 조건들을 맞춘 거죠.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은 참 리더십도 있고 소통 능력도 있다. 그럼 인간관계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뭔가요? 진화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맞게 적응을 거기에 맞는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거예요. 자, 어떤 남자는 여자한테 인기가 좋아요. 어떤 남자는 여자한테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좋고 나쁘고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뭔가요? 적응을 한 거죠. 적응을 했고 그 여성이 가지지 못한 것, 여자가 가지지 못한 것, 여자가 갈구하는 것, 그것을 제공해 줄 때 선택되어질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화론이 단순히 우리가 다윈의 종의 기원, 인류의 혈통, 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이게 진화론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는데 또 다른 관점을 만들 수 있다. 관점을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건, 이런 진화는 계속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사실. 진화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자,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과거에 조상의 뭘 갖고 태어나나요? 유전 형질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면 몇십 년이 아니고 몇백 년 또는 몇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있겠죠. 먼 조상들. 그 먼 조상들이 갖고 있는 유전 형질을 받은 것을 장기 유전 형질이라고 합니다. 당대의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 가까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전 형질은 단기 유전 형질이에요. 우리는 장기 유전 형질과 단기 유전 형질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유전 형질은 우리를 뭐와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나요? 동물과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죠. 우리는 기립을 하고 엄지손가락을 쓰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준다면 그건 장기 유전 형질이에요. 그럼 단기 유전 형질은 같은 인간인데도 서로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다. 그 가문에 의해서, 그 유전자에 의해서 서로 다른.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옛날에는 결혼할 때도 가문을 본다 하잖아요. 그건 단기 유전 형질. 좀 더 단기 유전질을 확장한다면 우리는 피부색이 다르고 또 키가 다르고 그 사람들의 사고 패턴, 문화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은 단기 유전 형질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에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갖고 있는 DNA, 유전자가 있겠죠. 이 유전자가 어떠한 유전자였냐에 따라서 두 사람이 결합해서 나온 그 이세가 거기에 대한 단기 유전 형질을 받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감정, 어떠한 언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에 의해서 지금의 이 남녀가 현재 뇌의 상태나 화학물질 상태나 어떤 이러한 회로들이 특정되어 있다면 그와 관련돼서 세포가 더 활성화된 게 있고 덜 활성화된 게 있다. 그거에 의해서 태어난 이 이세는 이 두 남녀의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결혼 전에 남자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고 여자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가도 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걸 좀 더 좁혀보자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뇌의 전형신경회를 굳게 만들겠죠. 그것이 나의 신념을 만들고 그것이 나의 세상 모형을 만들고 우리가 게스탈트 심리학에서 나중에 배우는 그것이 자기를 만들고 성격을 만든다면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 지금 여기에서의 그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지금 현재 나는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받은 단기 유전형질 위에 장기 유전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그 유전형질을 그대로 발현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학습과 경험에 따라서 이걸 변형시켜서 선택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계속 나의 진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제 이 진화론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그냥 개념적인 진화론이 아니고 나는 지금도 계속 진화하는 존재다까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게스탈트 심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지금 이성이 여기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 게스탈트 심리학 심화과정을 하고 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진화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만이, 이걸 키를 잡아야만이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변적인 존재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은 진화론 가지고도 우리가 공부를 해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지만 일단 요 정도로 우리는 끊임없이 수백만 년에 걸쳐서 진화를 해왔고 그 진화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상태가 또 다른 내 자신을 진화시키고 있고 이 진화는 나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나의 이세에게도 그 진화는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정리합시다. 자, 진화론에 대한 이제 개념이 좀 잡히셨나요? 이렇게 되면? 요 한 단락을 끝나고, 그 다음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네. 네. 좀 어떤가요? 진화론 수업이. 대부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알고 있는 걸 중요한 건 연결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거든. 생각보다 긴데요, 진화. 이 짧게, 최대한 짧게 한 거예요. 네. 일단 이렇게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생각보다 뭔가 양이 많네요. 사실은 이 진화론이 진화 심리학이라는 게 요즘 또 새로 떴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은 왜 불안한가? 네. 이 진화 심리학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왜 여자를 좋아하는가?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왜 남자를 좋아하는가? 진화 심리학으로 다 푸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지금 게스탈트 심리학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한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